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자신을 먹잇감으로 던져놓아도 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던 김호중. 그가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행위들이 발각되면서 대중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도주하고 시간을 끌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술타기라는 편법을 쓰는 등 밝혀진 그의 행위가 음주운전 구제 변호사들의 조언과 빼닮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후 쏟아지는 비판에도 공연을 강행한 김호중. 김호중은 술을 마셨다는 정황이 쏟아졌음에도 거짓말로 버텨왔는데요. 음주운전은 사고 재범률이 특히 높은 범죄인 만큼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라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범죄 등에 관해 형량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들은 음주운전 구제 변호사들의 주요 조언과 상당 부분 맞아떨어집니다. 김호중은 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및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사고 후 경기도 인근 호텔에 머물다가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했죠. 음주 측정을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룬 것입니다. 이후 음주운전을 시인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는데 구체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피의자가 19일 만에 자수해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인정했지만 음주운전 무죄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또 김호중은 사고를 낸 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갔는데요. 이는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일명 술타기 수법입니다. 음주운전을 인정했음에도 김호중이 사고를 낸 뒤 마신 술이 반영된 수치임을 주장하며 음주대사체 분석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2019년 7월 전북에서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로 5톤 트럭을 몰다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그는 소주 1병과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신 후 1시간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상태인 0.169%로 측정됐지만 사고 전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었죠. 검찰은 A씨에게 똑같이 소주와 복숭아 음료를 섞어 마시도록 했고 음주 측정 결과인 0.115%를 후행 음주로 간주, 기존 0.169%에서 이 수치를 뺀 0.054%를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로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A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김호중의 소속사는 또 그가 음주운전을 시인하기 전에 공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법정에서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을 내세우며 감경을 호소하라는 음주운전 구제 변호사의 조언과 유사합니다. 이외에도 이번 사건에선 블랙박스 파손, 운전자 바꿔치기 등 각종 꼼수가 난립하고 있죠. 음주운전 구제 꼼수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이를 숨기려는 꼼수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